예, 안녕하십니까. 공장마왕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 회원님께서 사용 승낙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용 승낙서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사용 승낙서를 잘못 쓰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용 승낙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 승낙서는 왜 필요하냐?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매수자가 이 땅을 만약에 사신다고 했을 경우에 그냥 소유권을 매수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을 때 바로 개별행위 허가를 넣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사용승낙서를 이제 왜 쓰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게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매수자가 조금 두리뭉실하고 조금 가물가물하고 불안할 때 아이냐 계약서에 계약서 작성 시 조건부로 많이 계약을 합니다. 요즘 매수자는 그래서 계약서 작성 시 조건 개발행위 허가가 인허가가 나오면 그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른다라고 할 경우에 계약서 작성 시 법무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소장님이 오셔서 이 매도자 이름으로 해서 사용승낙서를 한부 받아가죠. 받아가서 인허가를 넣어보고 인허가가 나오면 그때 이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요즘에는 자기 돈을 다 내고 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대출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땅 자체로는 대출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와라. 받아오면 개발행위 허가증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자기는 전담이 아니라 잡동지나 대 정도로 해서 대출금을 더 많이 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뭐냐 하면 일반 법인이 농지를 매입을 하는 거는 현재는 농지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도시지역에 특별 어떤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건 뭐 농지 취득 자격증 뭐 필요가 없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계획관리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사용승낙서를 먼저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수호자 변경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사용승낙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즘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건물이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불안해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입회하에 조건부 허가를 받는데, 그때 토목측량설계사무소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이제 매수자 이름으로 인허가를 넣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대출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사용승낙서를 써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문제점은 뭐냐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수자 이름으로 인허가를 넣어서 시청에 접수를 했는데 만에 하나 매수자 이름으로 인허가를 넣었는데 불허가 났습니다. 불허, 안 된다. 뭐 폭이 뭐 모자랄 수도 있고 현상 변경 허가 구역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도로가 법정 도로가 아니어서 건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인허가 권리가 붕 뜨죠. 땅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까지도 매도자한테 있지만 인허가 권리는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에 권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매도자가 매수자 이 권리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건축법이나 뭐 화성시청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 2년 이내에
시행 착수를 안 하면 직권으로 청문회를 거쳐서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화성시청 공고나 고시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인허가를 직권으로 청문회를 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를 매도자 이름으로 죽일 수가 없고, 또 다른 문제는 이 인허가를 죽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매수자가 민기적거리면 매도자가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두 번째로 오신 매수자는 이 땅에 대해서 건물 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매수자가 인허가 권리를 죽이질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매수자가 인허가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는 뭐가 많이 발생되냐면, 대형 아파트 단지나 골프장 하시는 분들, 물류창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0,000평, 20,000평 개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돈이 없기 때문에 보통 계약금을 20%를 거시고, 그 다음에 매도자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인허가가 안 나와 봤을 때 매도자는 이 계약을 취소를 하는 거는 둘째치고, 해지를 하는 건 둘째치고, 이 매수자가 인허가를 죽여주지를 않으면 결국에는 매도자는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토목사가 계약서 작성 때 사용승낙서,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두 부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는 인허가를 넣는 용도로 인감증명서 하나 가지고 오고, 또 하나는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가 됐을 때 인허가 권리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두 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용승낙서는 하나는 계약 시 바로 이 사용승낙서를 매수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토목이나 건축사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인감증명서는 개발행위 허가 불허 시 매도인이 직접 개발행위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작성을 하시고, 개발행위 허가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반려가 났다고 하면은 이 건축사가, 토목사나 건축사가 직권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나중에 매도자는 불허가 났을 때 매수자한테 끌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수자가 거꾸로 인허가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인허가를 죽이는 조건으로 해서 5천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매도자한테 비용을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많이들 당하는 문제.